안녕하세요. 이 뉴스는 일본에서 이제 1인 가구로 나이 든 이제 남성이 이제 살아가는 모습을 이제 묘사한 겁니다. 이런 뉴스들을 보면서 노후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,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, 이런 생각들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우리는 누구나 다 노인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합니다. 착각하는 거죠. 영원히 젊을 걸로 생각하지만 나이가 듭니다. 저도 마찬가지고요.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미 나이가 드신 분들도 있고 이렇든 저렇든 간에 젊었을 때는 그래도 먹는 게 부실하고 입는 게 별로이고 사는 공간이 별로여도 그래도 젊다는 것 때문에 사기가 넘치고 자신감이 많습니다. 하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게 바뀝니까? 점점 더 두려움과 염려가 생기고 또 몸이 예전같이 않다라는 겁니다. 그걸 이제 차츰차츰 느끼는 거죠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? 이제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. 지금이라도 조금 더 했다 생각되더라도 정신 차리고 마음을 좀 단단히 먹고 미래, 노후를 대비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나이가 들어서도 금방 잠시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게 아니라 나이 들어서도 길게 그 노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.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에는 예전하고 비교했을 때 이제 건강관리가 잘 되어서 더 오래 삽니다. 70대, 80대 생존에 계신 분들도 많다라는 겁니다.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잘 고려하면서 어떻게 삶을 챙길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. 좀 더 잘 따져봐야죠.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쉬우냐? 쉽지 않죠. 어렵습니다. 월급 받아가지고 쓰고 넉넉하게 받아가지고 써도 남아서 남는 돈 저축했다.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? 어렵죠. 생각보다 뭔가 저축하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차근차근 하는 게 꽤나 어렵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노후에 튼튼하게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노후에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겁니다.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? 어떤 태도, 어떤 모습, 어떤 삶의 자세를 갖춰야 되겠습니까? 지금 당장 굶어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좀 저축을 해야 되지? 어떻게 아껴야 되지? 거기에 온 신경을 다 침투시켜야 되는 거죠. 그래야 미래에 조금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그렇게 산다고 미래에 아주 여유롭게 떵떵거리며 사는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. 저도 이제 제가 주임 대리였을 때 우리의 팀장이셨던 분들 이제 벌써 이제 60대 중반 뭐 60대 후반 이러신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 뵈면 뭔 생각이 드냐? 생각보다 이렇게 나이가 안 드신 거예요. 여전히 젊으신 거예요. 근데 또 나름의 활동들을 하고 계십니다. 경제적인 활동, 돈을 버는 활동들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죠. 보면 부럽습니다. 대단해 보입니다. 그래도 직장 생활을 좀 오래 하시고 퇴직을 하셔서 그래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대략 국민연금이나 아니면 퇴직연금이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그동안에 벌어놓은 돈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걸로 아는데 그래도 현직이었을 때 하고 비교해서 노인이 됐을 때 쓰는 게 엄청 적습니다. 커피 거의 안 마십니다. 아니 마시면 완전 이제 저렴한 커피 말고는 안 마시죠. 또 어떻습니까? 또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보이죠. 거의 안 씁니다. 안 쓰고 건강관리 끝내주게 합니다. 왜 그러겠습니까? 조금이라도 더 안전한 건강한 상태로 삶의 모습을 유지하려는 거죠. 뭐 먹는 거 당연히 더 잘 챙기겠죠.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저도 이제 부쩍 들더라고요. 여기에 이제 이 예시에 64세 독거남 가토시 지병이 있어서 병원비 들고 그래서 일 못하겠고 근데 주변에 도움 청할 사람도 없다. 이렇게 고령석고 노인들이 일본에 60대 이상의 고령자들이 630만 명이라고 합니다. 씁쓸하죠. 혼자 살고 있고 건강하고 생활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고 사회와 단절되어 있으면 이분이 어떻겠습니까? 이분이 오래 지내겠습니까? 힘들죠. 힘듭니다. 이래저래 삶이 이제 우울한 거죠.
파트타임 일해서 10만원, 연금으로 2만원, 합쳐서 12만원인데 월세 내고 생활비하고 약값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다는 거죠. 씁쓸하죠. 뭐 저렇게 살다가 그냥 혼자서 고독 사는 이들도 되게 많다라는 거죠. 죽었는데도 죽었는지도 모르는. 왜? 이제 다른 사람들과 교류를 안 하니까 뭐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조차도 전해지지가 않더라는 거죠. 씁쓸하죠. 씁쓸합니다. 이러한 삶의 모습이 결코 일본의 그냥 고령 독거 노인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얘기도 될 수 있다는 거. 그렇기 때문에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. 미래를 어떻게 살지, 미래에 대한 노인이 되었을 때 어떻게 살지에 대한 생각을 미리미리 해둬야 그래야 괜찮아진다라는 겁니다. 씁쓸한 얘기들이 많죠. 내 몸이 버틸 수 있도록 오래오래 건강하고 죽을 때 반드시 누군가의 손을 빌리지 않게 최소한의 저축도 해놓고 그래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이 더 많이 듭니다. 안 그러면 삶이 언제든 더 우울해지니까요. 인터넷이 외로운 나의 말동무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저 스마트폰으로 그냥 유튜브 보고 뭐 OTT 서비스 있잖아요. 티빙이나 웨이브나 뭐 넷플릭스 같은 것들 그런 것들 이렇게 보고 이러면 그게 최고입니다. 뭐 살면서 다른 사람들하고 엮이고 섞여가지고 지내는 것 자체가 이렇게 마음 편하거나 뭐 괜찮거나 이러지 않더라고요. 힘들더라고요. 앞으로 점점 더 이 생각 저 생각을 많이 하며 살 것 같습니다. 앞으로 어떻게 지내겠습니까? 어떤 마음, 어떤 태도, 어떤 모습이 만들어지겠습니까? 잘 생각해야죠.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잘 따져봐야 됩니다. 그냥 뭐가 되는 거 없습니다. 가만히 그냥 지내다가는 아무 생각 없이 지내다가는 어떻게 됩니까? 금세 내 노후가 내 노년의 삶이 우울해집니다. 준비해야 됩니다. 대비해야 됩니다. 그러려면 무조건 첫 번째 건강해야 된다. 건강해야 뭐든 할 수 있다. 건강 1번. 2번. 함부로 남을 믿지 않는다.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투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. 그냥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 그것만큼 위험한 거 없다. 차라리 그것보다는 뭐 하면 좋겠다? 그냥 은행에 넣거나 아니면 채권 사거나 정말 안전하게 살 궁리하는 거 그게 제일 필요하다라는 거. 뭐 그 다음 뭐가 있을까요? 그 다음 성실하게 오래오래 일하는 거죠. 사실상 착실하게 성실하게만 일을 해도 그래도 노년의 삶이 갖춰질 최소한의 자격은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정신 차리고 살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아무쪼록 저나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될지 앞으로 잘 두고 봐야 됩니다. 아무도 확신하거나 자신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좀 신중하게 살 궁리하자, 착실하게 지내자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. 아무쪼록 저나 여러분의 삶이 괜찮아지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